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자 예상보다 빠르게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는데요. 매매 거래 활발 지수가 하락하고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3일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의하면 9월 셋째 주에 서울 매매 거래 활발 지수는 22.8로 집계되며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39.5였던 매매 거래 활발 지수는 9월 첫째 주 31.4, 둘째 주 22.6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매 거래 활발 지수가 30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6월 둘째 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최근 몇 달 동안 갑자기 과열된 부동산의 분위기가 다시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통계는 KB부동산이 표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활발, 미만이면 소강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 7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역대 최대치인 1,041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과열됐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서울의 매매거래 활발 지수는 20 이하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 30을 돌파하며 7월 넷째 주에는 47.4까지 지소사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순기인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7월에 수요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인지 관망 중이던 매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27주 연속 상승을 이어왔으며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매주 조금씩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상승폭도 커지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매매 거래 활발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9월 셋째 주 전주 대비해서 0.12% 오르며 27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0.04% 줄어들며 그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상승폭의 감소세는 2주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들어서 1,000건대로 줄어들며 8월 5,970건, 7월에는 8,851건에 비해 급감한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진정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히 정부의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매수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격 반응 함수를 이용해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0.25% 하락한다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에 0.44% 더 오르게 되고 특히 서울에서는 0.83%로 정규 평균보다도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과열 분위기는 줄어들었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의미 같은데, 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하는 영끌족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은행권에서는 주택 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집 구입과 관련된 영끌의 추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18억 원의 규모로 8월 3,596억 원보다 16% 정도 지급액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 4일 기간을 뺀 23일 기준으로는 1일 평균 3,41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8월에 3,596억 원과 비교해서 감소율이 5%에 불과합니다. 7월과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등이 실행됐지만
이사철의 가계대출 수요 등으로 인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집중적인 실제 대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은행권에서는 계속된 추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27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잠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주택담보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상품, 만기, 보증금 기간 등에 따라서 0.1%에서 0.45%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이번 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2% 추가로 상향 조절할 예정입니다. 5대 은행은 7월부터 지금까지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서 주담대 금리를 20차례 넘게 올렸습니다. 이에 시장 금리가 하락함에도 예금은행들의 지난달 주담대 금리는 10개월 만에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 11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앞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과 집값 관련된 데이터가 뚜렷한 추세 변화를 드러내기보다는 애매모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이종열 한은 부종태보는 지난 26일 금융안전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9월 들어서 주택가격과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추석 연휴 효과 등이 있는 만큼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통계상 집값과 가계대출 안정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이번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